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험생들이 하향 안정지원 추세와 공기업 지방이전 효과와 맞물려 전남대와 조선대의 입학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다음 주 공식 개관을 앞두고 문화전당과 광주시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단독으로 선체 수중조사에 나섰습니다. 참4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도 조사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펼쳐진 정일성 음악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시의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전남대와 조선대 입학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합격 가능한 내신 등급이 눈에 띄게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 공기업의 지방 이전 작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남대에 합격하는 수험생의 평균 학생부 등급이 3년 새 꾸준히 올랐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간호학과와 응용화학공학부가 각각 0.6등급씩 올랐고 인문계열 경영대학도 0.2등급 상승했습니다. 전남대 상위학과의 경우 300명 기준의 고등학교 석차가 50등인 학생이 합격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 수시 합격 가능권은 지난해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쟁률이 늘고 그다음에 점수도 더 높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역시 최근 3년 사이 비슷한 폭으로 합격자 평균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수험생들이 하향 안정 지원을 하는 추세에다 다양한 장학금 정책이 반영된 걸로 분석됩니다. 또한 빛가람 혁신도시로 공기업들이 이전해온 이후 지방대 졸업 후 가산점 혜택을 받고 공기업에 도전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도 중요 요인이라는 게 진학 교사들의 설명입니다. 구태여 서울로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에 이제 공기업들이 많이 있다면 그 대학의 가산점을 받고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판단이 선 것이죠.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지방대 출신 인재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강화하면서 전남대와 조선대가 우수 인재 모집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에서 지원자가 선발 인원에 못 미치는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도 공립초등학교사 임용시험 언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93명을 뽑는 시험에 423명이 지원해 0.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미달을 기록한 것은 최근 5년 동안 없었던 상황으로 전남교육청은 예비 수요를 고려해 선발 인원을 늘린 만큼 교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광주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는 18명을 선발하는데 104명이 지원해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지역 교사와 시민들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서명운동을 벌여 교사와 시민 1,900여 명이 동참한 서명 용지를 법원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교사는 6,300여 명으로 광주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50%가 넘는 인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교조 관계자는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뜻이 사법부에 잘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하늘빛이 조금 어둡겠고요. 남해안은 출근길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0.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18도로 평년을 4도가량 웃돌아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는 데 좋겠는데요. 그동안 미뤄왔던 빨래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상큼한 향을 지닌 유자 많이 드실 텐데요. 차로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공식 개관식이 다음 주 다양한 축하 행사와 함께 거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축하 행사부터 광주시와 문화전당 사이에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문화예술시설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공식 개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문화교례 플랫폼을 만들고자 저희 아시아 문화전당이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과 교류의 장으로
부분 개방 2달여 만에 열리는 공식 개관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중앙아시아 문화부 장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공식 개관에서는 이제 갓 공사가 끝난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4개원이 전체 개관 콘텐츠를 모두 공개합니다. 특히 지난 부분 개방에서 콘텐츠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던 문화창조원은 작가들이 자유롭게 변형하며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작품을 선보입니다. 문화 전당에서 준비한 또 여러 우리 많은 작가들이 참여한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선보이게 될 거고요. 광주시도 문화전당 공식 개관에 맞춰 이번 주말과 개관 직후 금남로 일대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하 행사를 펼칩니다. 그러나 개관식 당일 광주시가 준비한 5.18 민주광장 고싸움에 문화전당이 소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엇박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것이라든가 자중이 너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좀 협조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퍼포먼스 개념으로 고싸움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광주시는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남도 전통 문화인 고싸움 행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선출직 평가위는 18일부터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 기준은 당 혁신위원회 안을 존중하되 3주가량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배점 항목을 정하는 한편 평가 결과의 누출이나 조작을 막기 위해서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는 23일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월 용역에 들어간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으로 전용 산당 설계비 등으로 353억 원을 요구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경제성 검토 용역 결과는 오늘 납품될 예정인데 광주시는 오는 25일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향후 건설 방향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광주 동구를 포함해 광주 8개 선거구의 존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의 지도부 회동에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호남 지역구 의석을 2석씩 줄이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광주 동구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구를 남구와 통합해 2개 선거구로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큰 데다 동구와 남구를 묶어 2개로 분할하는 방안도 입장차가 있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순천시역 시민사회단체가 국정교과서 발언에 대한 이정현 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민 만명 서명운동을 벌여온 순천시민캠프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과서 국정화 발언에 대해서 이 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의 예산 폭탄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인양에 앞서 선체 수중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체 안팎에 손상은 없는지 또 조타 시 내부 장비들이 오작동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촬영해 여전히 불명확한 참사의 원인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 등 열린 부분마다 설치된 유실 방지망 사이로 조개류와 이끼가 가득 낀 세월호가 보입니다. 수심 40여 미터 아래 세월호의 현재 모습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촬영한 화면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단독으로 선체 수중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체 조사 작업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잠수사들도 포함됐습니다. 그 시야라든가 어떤 시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체적인 촬영은 잘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촬영은 잘 못하고 부분적으로 선저의 상태, 그다음에 간단한 어떤 스크러치가 나 있는 상태 이런 정도를 촬영하고 특조위는 선체를 수중 촬영해 선체 파손 여부와 함께
조타실 내부 조타기와 계기판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침몰 원인 규명의 증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석구석을 잘 찍어서 진짜로 이게 파공인지 그러면 실수해서 넘어간 건지 확인을 꼭 해서 우리 진실 규명하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서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당한 특조위는 낚시어선 등 10톤 미만의 배 3척을 빌려 6명의 잠수사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24일까지 기간이 지나면 이제 올해 안에는 수중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이 작업을 잠시 중단한 채 바지선을 옮긴 가운데 특조위는 오는 22일까지 선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수사 기소권은 끝내 얻지 못하고 예산마저 삭감돼 활동에 많은 제약을 얻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 청와대 대응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어서 김양훈 기자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진상규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업무가 적정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여당 측 특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행적은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라며 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명명되고 있는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항의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내부 문건이 공개돼 특조위원들이 정부의 짜여진 방침대로 움직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각본에 의한 행위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죠. 조사 대상에 성역은 없습니다. 김무성, 원유철 등 여당 인사들이 최종 의결을 맡겠다며 반발에 가세하자 야당은 특조위 진상조사의 독립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23일 안건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확정돼 특조위는 대상자와 참고인 진술서 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에서 드러났듯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판의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일본 형무소에서 제1동포 무기수 박용호 씨가 재심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1995년 보험금을 노리고 집에 불을 질러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형을 받은 지 20년 만에 재판부가 자연 발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20年ぶりのことなのでまるで遠い外国の地に立っているようで 국내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건 이번 김신혜 사건이 처음. 재심의 대부분인 시국 사건들은 국가가 증거를 수집해줬지만 형사 사건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검찰의 기소에 오류가 있고 법원이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 청구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재판을 흥결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만큼 재심이 너무나 엄격한 거죠. 1972년 춘천 경찰관 딸 성폭행 살인사건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7년 만에 무죄가 입증된 사건은 법원이 재심을 거부했었습니다. 우선 재심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괜히 이렇게 생고생시키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10번이라도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김신혜 씨 사건 변호인단은 이번 재심 사례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계약직 직원 4명이 수억 원의 가량의 타이어를 빼돌려 판매했다는 고소장이 회사 측으로부터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들이 수년간 출고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연구소 납품용 타이어를 빼돌린 뒤 판매 대리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 규모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5.18 당시 시민들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구술 증언을 접수합니다. 구술 증언 채록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년 초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활용 계획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며 채록은 기록관 구술 영상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록관 측은 일반 시민의 구술 증언 채록 결과물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된 5.18을 정립하고 기록관 자료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현지에 설린 정율성 음악제는 정서적인 거리를 더욱더 좁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어 보입니다. 내년에는 중국 북경 공연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정율성을 활용한 차이나 프렌들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마오쩌둥 전 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 등을 배출한 100여 년 전통의 중국 장사 제1중학교와 후난성 대극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연된 정율성 음악제. 정율성을 매개로 정서적인 공감대를 확장하는 한편 신황해권 시대를 맞아 대중국 파트너로 광주가 적임임을 알렸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미래 세대의 마음을 선점하겠다며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습니다. 지역 내 그리고 한국 사회 내의 이 중국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많은 분들을 함께 이 일에 참여시킬 것이고 해당 대학은 윤 시장을 명예교수로 위촉하며 환대했습니다.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인 정율성 선생인 만큼 음악제의 가치는 중국 측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한 발 더 가까워진 광주시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一些传统的一些作品把它结合起来听了以后应该说给长沙的观众带来了一种美感. 광주 동구와 남구 화순군이 출생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정율성 기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도 향후 펼쳐질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의 심장인 북경에서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 정율성을 매개로 한 차이나 프렌들리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고약한 냄새. 하지만 알싸하면서도 달달한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홍어. 이제 더 이상 전라도 사람들만이 즐기는 음식이 아닙니다. 관련 업계는 전국 시장 규모를 3천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홍어의 산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를 만나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스티로폼 상자에 담긴 홍어가 냉동차에 한 차 가득 실립니다.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공급될 물량입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만 매일같이 하루에 500kg 안팎의 홍어가 출하됩니다. 나주 영산포에 자리한 이 업체는 지난해 홍어만으로 6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밀부품 제조 공장을 연상시키는 청결한 작업장, 홍어의 껍질을 자동으로 벗겨내는 박피기와 소포장 상품의 풍미와 품질을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진공 포장 시스템이 이 업체가 위생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보여줍니다. 덕분에 2년 전 홍어 가공업체로서는 처음으로 해썹 인증을 받아 홍어하면 떠오르는 왠지 비위생적일 것 같다는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해썹은 생산에서부터 최종 유통 단계까지 전 과정의 위생과 안전성, 품질 등을 사실상 보증받는 인증 제도입니다. 직원들도 거기에 걸맞고 또 해썹 교육을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위생 교육을 하는데 그 수준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대형마트 2곳과 홈쇼핑 업체, 농협을 고정 거래처로 두고 있는 이 업체는 최근 홍어 액국의 즉석 식품화에도 성공해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어회를 뜨고 남겨지는 부산물을 추가로 가공해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명실상부한 홍어의 산업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홍어 전문점에서 드신 것처럼 그 맛을 똑같은 사람이 싼 가격에 넓은 소비자들이
같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알카리성 건강식품으로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는 홍어. 지역의 중소업체가 전라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음식 홍어와 함께 지속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김장철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김장 비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13개 품목의 김장재료 구입 비용은 21만 원으로 지난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 행사가 본격화하면서 일주일 전보다 구입비가 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다문화 혼인 건수가 크게 줄고 있고 3쌍 가운데 2쌍꼴로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82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고 2010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는 570건에 이르러 혼인 건수의 65%에 달했습니다. 다문화 출생은 1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었지만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0.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18도로 평년을 4도가량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는 데 좋겠는데요. 궂은 날씨 때문에 미뤄왔던 빨래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유자 많이 드실 텐데요. 차로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과 영광, 담양 10도, 광주 11도, 나주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구례와 화순 17도, 장흥 18도, 여수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